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큰 실수는 돈 잃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못 흘리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괜히 그 말을 꺼냈나? 그때 그냥 입 다물었으면 됐는데. 평소엔 별것 아닌 대화 같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서먹해지고 가족 안에서도 작은 불씨가 큰 갈등으로 번진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땐 표현이 미덕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집안의 성공을 드러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도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쌓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드러내고 떠벌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은근한 거리감을 두고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감추어야 한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실 노후의 평화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느냐. 그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지켜야 할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6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말이 이 6가지에 해당된다면 그 습관 하나만 고쳐도 앞으로의 노후는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실패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안 됐다. 힘내라 하면서 위로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낙인이 되어 오래도록 자녀의 이름을 따라다닙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비교가 아니라 묵묵한 지지와 보호입니다. 또 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신뢰와 발언권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아, 저 집 형편이 어렵구나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가족 안에서 또는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웃에게는 굳이 나의 사정을 다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꺼내는 화제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나 요즘 혈압이 올랐어.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 같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결국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저분은 만나면 늘 아픈 얘기만 해. 이런 나기는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가족과 의사와 나누고 밖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성공담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다치기 시작합니다. 경험을 나누려면 자랑이 아니라 현재에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충실한 태도가 훨씬 큰 힘을 줍니다. 또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간 이야기는 반드시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결국 가족 전체의 이미지를 해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불만은 절대로 외부에 말해선 안 됩니다.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입니다. 험담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세대 비판. 이런 말들은 끝내 갈등만 낳습니다. 대신 칭찬과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혹시 하나라도 무심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말로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게 아닙니다. 존경과 신뢰, 평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실패와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란 늘 자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아도 자식이 힘들면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걱정을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서. 우리 딸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 말하는 순간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자녀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속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자녀의 이름 앞에는 실패한 사람, 문제 있는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모임에 가면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네. 빚도 좀 지고 집안이 걱정이야.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집 아들은 동네에서 망한 집 자식이라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로받고자 했던 말이 결국 아들의 발목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입 다물었더라면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비교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곁에서 지켜주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면 차라리 내 건강 얘기를 살짝 꺼내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실패와 아픔만큼은 반드시 가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의 곤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뢰와 발언권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저 집 사정이 어려워졌다더라. 이 말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동정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용하려고 다가옵니다. 저분은 급하니까 조금만 이익을 제시해도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손해보는 쪽은 결국 본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아가 내 가족까지도 불필요한 시선에 노출시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연금만으로 살기가 빠듯해.
애들도 도와주기 힘들어하고 죽겠다, 죽겠어. 그러자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임 자리에서 그분의 말은 늘 돈 이야기로만 기억되었고, 사람들은 피곤해져서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나면 늘 돈 얘기만 해. 같이 있으면 기분이 무거워져. 이런 인식이 쌓이면서 결국 그 어르신은 외로움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체면 때문에 숨기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넋두리처럼 흘려버리면 도움은 못 받고 체면만 구기게 됩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 세상이 알아야 할 사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수록 나는 점점 발언권을 잃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불쌍하다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지켜야 할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간 우리 가족 전체를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평화롭게, 더 존중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비밀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제일 큰 화제거리가 건강이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직장이나 사업 이야기를 하던 분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몸으로 옮겨갑니다. 요즘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혈압약을 바꿨는데 그게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줍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 약은 잘 챙겨 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아픈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곤하고 무거운 대화를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대화가 나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분은 늘 약한 사람이다. 몸이 안 좋으니까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는 순간 나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몸의 병보다 무서운 건 약한 사람이라는 꼬리표입니다. 건강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의사 혹은 꼭 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이나 모임에서는 가능한 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나이에 이렇게 밥 잘 먹는 것도 복이지. 이런 긍정적인 태도 하나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무릎이 많이 불편했지만 모임에서는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다리가 고생 좀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이렇게 와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힘을 얻고 오히려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병보다 무서운 건 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멀어지지만 긍정과 감사로 풀어내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는 누구나 자랑할 만한 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크게 성공한 경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기억, 남들이 부러워하던 순간들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립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세상은 달라졌는데 왜 저 얘기만 반복하시지? 하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공담은 존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로감을 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수백 명을 이끌었지. 그때 내가 결단을 내려서 회사가 위기를 넘겼어. 처음 들었을 땐 다들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존경을 받기는커녕 과거에 사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험을 나누는 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풀어내면 반감만 생깁니다. 진짜 지혜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 혹시 지금 내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과거 이야기가 자랑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태도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저분은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존경을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말 것.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에 매달리지 말 것.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약하게 보이게 하거나 혹은 과거에만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노년은 약함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후로라도 대화 속에서 내 건강 문제와 옛날 자랑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한 번 더 삼켜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존경과 신뢰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 장모. 모두가 생각과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부딪히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답답하다 보니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해. 우리 사위는 도대체 예의가 없어. 아들이 요즘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내뱉는 순간 마음은 잠시 가벼워지지만 그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간 이야기는 반드시 왜곡되고 과장되어 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말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저 집은 집안이 시끄럽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가족 전체의 체면이 깎이고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중에는 원래의 문제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이웃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해요.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참 속상해. 처음에는 이웃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그 집 며느리는 아주 불효자라더라 하는 소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동네에서 얼굴 들기가 어려웠고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갈등은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정 힘들다면 제3자인 전문가, 상담사나 종교인과 같은 객관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에게 흘리는 건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 부부의 평생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묵묵히 다스릴 때만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비밀입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험담은 잠시 통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흉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험담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저분은 늘 다른 사람 얘기만 해. 저분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은 금세 퍼져나가고 결국 내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 버립니다. 특히 정치, 종교, 세대 갈등 같은 주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논쟁은 이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는 건 불편한 관계뿐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지지하는 쪽이 다르다 보니 대화는 금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은 두 편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과 정이 단 몇 마디 말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험담과 비판 대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바로 칭찬과 긍정의 언어입니다. 저분은 참 성실해. 저 친구는 나이에 비해 참 배울 점이 많아. 이런 말은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내 존재감을 더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말은 칼보다 강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규정합니다. 험담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칭찬은 나를 존중받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비판보다 긍정, 험담보다 칭찬이 훨씬 큰 지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지 말라. 6번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 이 두 가지는 모두 관계의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간 말이 곧 가족의 체면을 흔들고 내 입에서 나온 험담이 곧 나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패이고 동시에 존경과 신뢰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대신 따뜻한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만 남겨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 몇 마디의 긍정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평화롭고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비밀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실패와 아픔을 드러내지 말라.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이자 부모의 삶과 이어진 존재입니다. 남들에게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순간 자녀는 낙인을 찍히고 부모는 함께 무너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비교가 아니라 묵묵한 지지와 보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돈 이야기는 단순히 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관계의 무게와도 직결됩니다. 경제적 문제는 제도와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흘리면 오히려 멀어지고 내 삶의 권위마저 잃게 됩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몸이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걱정해 주던 사람도 결국 지칩니다. 저분은 늘 약한 이야기만 해라는 낙인은 병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의사와 가족에게 털어놓되 남들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십시오. 넷째, 과거의 성공담에 매달리지 말라.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말은 존경을 얻기보다는 피로를 줍니다. 경험을 전할 때는 자랑이 아니라 지금의 지혜로 풀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성실함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다섯째,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지 말라. 밖으로 흘러나간 갈등은 반드시 왜곡 과장되어 가족을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이야기는 절대 외부에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만,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여섯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 험담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남을 흉보는 순간 나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정치, 종교, 세대 갈등 같은 주제는 불필요한 상처만 남깁니다. 대신 칭찬과 긍정의 언어로 관계를 맺을 때 노년의 품격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침묵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리고 존재를 드러내야 세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달라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족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존경과 신뢰,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생활을 감춰라.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적을 만들고 조심스러운 침묵은 친구를 만듭니다. 내 사생활을 지켜낼 때 노년은 훨씬 더 당당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내가 말이 많았지. 내 자식 자랑도 하고 내 어려움도 툭툭 내뱉고 남 흉도 좀 봤어. 근데 나이 드니까 다 돌아오더라고. 자식 자랑은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내 어려움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만들고 내가 했던 험담은 결국 내 평판을 무너뜨렸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웃고만 있어.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내 속 얘기는 가족 안에서만 해.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도 더 따뜻해지더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답답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내 가족, 내 명예, 내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노후에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6가지. 자녀의 실패와 아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과거의 성공담, 가족 갈등, 타인에 대한 험담. 이 6가지는 결코 세상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비밀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노년을 훨씬 더 평화롭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존경을 낳고 신뢰를 쌓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제는 말로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생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실패와 아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습관입니다. 가끔 친구들이나 이웃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요즘 아들 잘 지내? 따님은 뭐 하쇼? 이럴 때 자꾸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만약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은 차분히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사실을 굳이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강한 방패는 부모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한 습관입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 보면 이런 대화가 쉽게 나옵니다. 아이고, 요즘 살림이 너무 빠듯해. 연금만으론 턱도 없어. 순간은 공감이 될지 몰라도 들은 사람은 마음 한켠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요즘 절약하는 재미가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같은 현실을 말해도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 경제 문제는 제도나 전문가, 가족과 상의하시고 이웃에게는 가벼운 미소만 남겨두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위한 습관입니다. 모임만 가면 늘 혈압이 어쩌네, 무릎이 아프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엔 걱정하다가 나중엔 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병 얘기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참 좋더라고. 새로운 반찬을 조금씩 시도해보니 입맛이 살아났어. 즉, 건강관리 중 긍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병 자체보다 관리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응원해 줍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에 매달리지 않기 위한 습관입니다. 입에 자꾸 내가 젊었을 때는이 맴돈다면 말을 바꿔 보십시오. 그때 배운 경험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어서 지금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자랑이 아니라 현재에 연결되는 지혜로 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따뜻한 조언을 원합니다. 나는 옛날에 잘 나갔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게 참 소중하더라 하는 말이 훨씬 울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지 않기 위한 습관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꾸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메모지나 일기를 활용해 보십시오. 말로 흘리면 소문이 되지만 글로 적으면 내 마음만 풀어집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며느리랑 잘 지내? 라고 물으면 세대 차이가 있지만 서로 배워가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간단히 답하는 겁니다. 진짜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서만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하기 위한 습관입니다. 입에 험담이 맴돌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해서 내 관계가 더 좋아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존중받을까? 대부분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럴 땐 입을 다물고 대신 칭찬을 찾아보십시오. 사소한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성실하시지. 항상 시간을 잘 지키시더라. 칭찬은 작은 불씨 같아서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 비밀을 지키는 습관을 조금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자녀 이야기를 아꼈다면 내일은 건강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오늘은 험담을 참았다면 내일은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작은 침묵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나의 품격이 됩니다. 작은 절제가 이어지면 그것이 결국 나의 평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았지만 노년에는 말을 잘 아끼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낮추고 말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자녀를 지켜주고 가족을 보호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작은 침묵을 심어 보십시오. 그 침묵이 쌓여서 훗날 여러분의 인생은 더 따뜻하고 더 존중받으며 더 평화롭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감춰야 할 6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실패와 아픔을 드러내지 말라. 경제적 어려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과거의 성공담에 매달리지 말라.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지 말라.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 이 6가지는 모두 말의 무게와 연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통해 인정받고 존재를 드러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나를 지켜야 할 무기이자 방패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큰 실수는 돈 잃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못 흘리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한 문장은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도 때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한 번 흘러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소문이 되고 낙인이 되고 결국 내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을 줄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침묵으로 감추고 꼭 필요한 말만 남겨야 합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어야 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이어야 하며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 즉, 침묵 속에서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웃어주는 부모, 헛소문 하나 흘리지 않는 이웃, 남을 흉보지 않고 칭찬을 건네는 어르신. 그런 분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생활을 감춰라.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은 곧 침묵의 지혜를 뜻합니다. 말을 줄일수록 가족은 안전해지고, 침묵을 지킬수록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존중받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어도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녀 이야기를 아꼈다면 내일은 건강 이야기를 줄여 보십시오. 오늘은 험담을 참았다면 내일은 칭찬 한마디를 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바꿀 것입니다. 이곳은 지혜담 채널입니다. 우리는 매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 노년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명언과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더 크게 키우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화로움과 존경으로 기억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평화와 존경은 바로 오늘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6가지 비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언제나 고요하지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빛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